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속 내 이미지 추락하는 행동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이미지에 대한 전략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사회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자기 이미지에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다들 사회생활을 이제 누군가와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평범한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능력이 남들에 비해 크게 대단할 게 없다라고 느낄수록 더 좋은 이미지로 이제 장착하는 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면 그야말로 내가 이제 좀 더 일할 때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조금 더 유리하게, 수월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혹시나 이런 이미지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마이너스가 되니까 절대 피해야 될 행동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생활 속에 내 이미지가 정말 갑자기 확 추락하는 그런 어떤 행동은 뭘까? 첫 번째, 보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일반 커뮤니티에서 어떤지 이런 태도나 말을 하는 경우 대단히 비호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 본인은 정작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서 이제 이걸 최우선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회사에서 매일 불만인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비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이런 보너스도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번에 인센티브 내 친구 회사는 몇 프로라는데 여기는 대체 뭐 하는 회사냐, 뭐 이런 거 이런 불만을 대놓고 자주 크게 하는 사람이 과연 또 일을 잘하느냐. 직장 생활 이제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자기가 조직에 공헌한 어떤 수준, 실력 이런 거는 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되게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휴, 내가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월급은 쥐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제 티를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로 행동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 내 실력보다는 얻는 보상에, 그것도 남과 비교해가면서 집중하는 어떤 그런 습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패턴을 볼까요? 무조건 오래 일하면, 근속 기간이 길면 내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본인 자신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제 장기 근속에 대한 어떤 그런 메리트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오래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무능하고 빨리 몸값을 높이 이직을 해야 그게 유능함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배가 단지 이 직장에 오래 있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연봉도 무조건 자기가 훨씬 이제 많이 받아야지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다들 동의하기 어렵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래 일해서 보상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래 일했으면 그만큼 노하우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고 이제 정확한 우리가 기준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어떤 공정하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 유리한 이미지거든요. 두 번째, 내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그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웬만해서는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반복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저지르는 그 실수를 별거 아니라고 여겨서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결정타예요. 그렇게 이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이제 무능한 이미지로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각하는 사람 계속 지각하죠.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아니 뭐 직장생활 10년, 20년 할 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한 사람들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지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각이란 건 있을 수도 없다. 그런 직원이 있고, 지각 뭐 할 수도 있지. 퇴근 시간 땡 하고 집에 가는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어요. 이 지인 중에 어떤 분이 대단히 이제 두뇌 명석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들어간 거예요. 사흘 도리로 지각하는 거예요. 이 지인이. 그게 문제가 당연히 되죠. 근데 지인은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그걸.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는 야근이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했거든요. 또 어떻게 지각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각을 하는 거죠. 결국 지인이 그 출판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두고 자기가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들 지각하면 아무 말도 안 해? 퇴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좀 더 길게 근무했으니까 아침에 지각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랬더니 그때랑 같냐?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자기의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위치건 간에 내가 속한 조직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어기는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면요. 무조건 자기 이미지는 망치는 거예요. 변명이나 합리화가 필요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보고서에 오타 있는 거 정말 싫어하는 팀장이 있다고 쳐요. 근데 김 대리는 늘 보고서마다 오타를 내요. 팀장이 막 짜증을 내도 그 다음 보고서에 또 오타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제 팀장이 거래처 미팅 끝나자마자 무조건 그것도 보고해라.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김 대리는 알았다고 하고 몇 번 제대로 하다가 또 직장 상사가 물어보면 아차 제가 급한 메일을 보내라고 아직 보고를 못 드렸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상사하고 건강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이미지가 이제 추락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 얘기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면. 직장상사 입장에서는 내가 우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제 열받는 거죠. 결코 그런 이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뭘까요? 무임승차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다 된 밥상에 딱 밥숟가락 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어떤 회사에서 이제 열정이 넘치는 신입들끼리 그 회사의 오후 근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개선 방안을 이제 만들기로 한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회사 사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요청해서 팀장이 그래? 김 과장 좀 도와주지? 이렇게 지시했어요. 근데 김 과장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하기에 시답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개선 방안, 어떤 매뉴얼 만든다고 막 신입도 설치고 다니는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짜증만 내고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발표 당일날 신입사원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대표이사도 참석해 있었는데 대표이사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김 과장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상적인 김 과장은요,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신입사원이 하나는 이제 막 발표를 듣다가 질문을 딱 했는데 신입이니까 잘 몰라서 버벅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김 과장이 딱 나서서 이제 긍정적으로 잘 대답을 커버해 줬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 과장 저희 참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신입들이 다 기획하고 진행한 일입니다. 제가 도와준 건 없습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을 신입들한테 정확하게 돌리는 김 과장. 정상적인 김 과장이죠. 근데 또 다른 김 과장. 막 흥분한 거예요. 반응이 좋구나.
근데 이제 팀장이 자기한테 멘토링을 하라고 이제 지시했었잖아요. 실제로는 안 했지만. 근데 그걸 이제 한 걸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저희가 막 이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우리가 이래가면서 자기가 주도한 것처럼. 사실 회사에서 이런 선배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신입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신입들이 대답해도 되는 질문에 본인이 나서서 아예 막 진행을 하고 막 대표이사의 코멘트에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향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여기서 이제 이런 유형의 김 과장이 놓치고 있는 건요. 김 과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입들이 주도한 거 다 알아요. 당장 회의 시간에는 몰랐던 사람들도, 직원들도 신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수군대 막 수근수근거리고 다 소문나니까 금방 알려지는 거죠. 결국 자기 발에 이런 김 과장의 경우 그렇게 그 밥숟가락만 탁 다 된 밥상에 얹겠다고 나선 김 과장은요. 자기 발에 결국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주의할 사항, 절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덤비려고 하면 그거 결국에 내 손에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저 대리 시절에 막 이렇게 그 여성 패션을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이제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그 패션계에서 이렇게 신규 디자이너들을 막 발굴해서 한 달 동안 이제 백화점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막 뭐든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이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평범한 행사지만 한 25년 전 막 그때야말로 그건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그 선배가 거의 한 달을 밤새워서 행사 준비를 했는데 이 선배가 약간 그 팀에서 좀 아웃사이더였어요. 하도 이제 막 독불장군처럼 일을 해서 그래서 그 행사를 혼자 다 준비를 했는데 정작 행사가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막 기자들도 오고 막 유명해지고 이러니까 그 다른 선배들이 다 그 행사장에 다들 몰려와서 종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손님 오면 마치 자기가 행사의 호스트이냐 막 설명하고 안내하고 막 명함 주고 막 이랬어요. 행사를 만든 제 선배, 그 선배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든 남이 차려온 밥상에 정말 아무것도 공도 세운 거 없이 그냥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근데 직장생활이 길잖아요. 결국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 티가 나죠. 그런 성향이라는 게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신뢰감이나 존재감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우리가 무섭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임승차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자,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